투. 안녕하세요. 노년인문학 10분 김민서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사철, 문학, 그 다음에 역사, 철학, 이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학문인데요. 오늘은 그 32년생 어르신의 일생을 통해서 한번 그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32년생의 어르신은 지금은 94살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분은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염원하는 것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건강을 지키는 건데 이 어르신은 지금 94세에 현역에서 일하는 것처럼 김영석 교수님처럼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갔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착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에는 바로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그 6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피부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동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착한 맞이였는데 19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친정어머님께서 이분에게 너는 너무나 많이 참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면 분명히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플 거다. 그 몸 아픈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해서는 절대로 참지 말고 너가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해서 어머니 말씀을 잘 되새기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려고 했는데 그 호르몬이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 호르몬이가 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원래는 자기 남편이 혼자가 아니고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시어머니는 그 아들을 이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 생각이 나면 밖이든 집이든 옷을 다 벗고 뒹굴면서 폭언을 그렇게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일대에서는 이 할머니의 그 행동을 다 눈살 찌푸리고 있었는데 이제 32년생 이 어르신이 결혼했을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부침개를 구워서 없는 살림에 다 돌리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 그 이 며느리 손을 잡으면서 너가 지금까지 나를 살려준 힘이다. 너는 나중에 분명히 좋은 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느 비 오는 날이든지 이런 우울한 날이 오면 그 불안에 떨면서 자기의 가슴을 찧어떴던 그 시어머니 생각으로 눈물을 짓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잊어갈 무렵에 남편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은 술을 먹고 술 주정을 새벽까지 했었는데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남편은 또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이 할머니는 70대 초반이 되었어야 비로소 혼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은 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집을 지키면서 살면서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이분은 종교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종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가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침 정리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아침 정리를 해놓고 두세 시가 되면은 이제 그 마을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젊을 때부터 같이 지내왔던 그 마을 그 세댁들이 지금은 다 이제 90대가 됐는데 이분들이 다 한 번도 안 돌아가시고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마음씨가 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 7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4시쯤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루틴으로 쭉 연결이 되면서 이분은 그것으로 이제 자기의 그 평온한 노년을 잘 보내고 있고요. 그 외로움에서도 벗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주위의 그 환경, 그 다음에 서로서로 유유상종이니까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설날에 굉장히 놀란 것은 이분이 그 아들, 딸 이렇게 이남 이녀를 낳았는데 그 딸들하고 아들이 다 시집 장가를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2명의 자식들을 낳고 얘네들이 또 다 출가를 해가지고 손자, 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이 그 32년생 어르신한테 인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30명 넘게 오는데 지금 음식을 혼자 사는 이분이 다 그 음식을 혼자서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도 그 만두를 빚어서 그 손자, 손녀 결혼한 그 아이들까지 다 몫을 딱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니까 그 아이들이 이 할머니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서로 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건강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구나. 그러면은 저분은 어떻게 저 건강을 저렇게 지킬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음식, 그 다음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 그 다음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살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보니까 필살기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웃과 같이 나누는 마음, 이런 것이 지금 94살을 지켜주는 기적 같은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역사의 인물에서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평범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런 분들에게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게 마음을 베풀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언제나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이분이 노년을 이렇게 잘 설계하는 데에는 바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키워드였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착한 마음을 가져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착함입니다. 감사합니다.